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무엇보다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받은 국토부 1차관을 하고 있는 진현원입니다. 오늘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이 분들이 모이신 세종도 국정포럼에서 특별 연사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이고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부동산 건설 시장 동향과 또 윤석열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건설 시장의 동향을 간략히 짚어보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건설 시장 동향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올해 2월 기준으로 아파트의 실제 거래되는 지수를 보면 21년 10월 고점, 최고점 대비 한 85% 수준이고요. 아파트 또 매매 가격은 고점에 내려와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계 대출 이자 부담 증가와 함께 주택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매매 시장의 관망세가 일부 지속되면서 최근 전세 가격이 우상향해서 일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주택 공급 측면을 한번 보면요, 최근에 그 미분양 물량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또 늘었고 최근에도 준공후 미분양이 11,000호로 많이 늘었습니다. 향후 주택 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인 인허가 착공 실적이 좀 모두 감소하는 등 주택 공급이 다소 위축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건설 경기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라든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23년도 수주는 전년 대비 약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또 건설공사를 수주한 경우에도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공사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도 최근 최고점보다 다소 떨어졌습니다만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PF 대출금리가 형성되는 등 PF 시장이 전반적으로 자금융이 경색이 되고 있고요. 또 작년 4분기에 건설 투자는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하는 등 주요 기관이 올해 건설 투자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윤석열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현대 주택 공급은 다소 위축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노후된 주택을 다시 짓고 싶어도 경제적인 공급 규제로 인해서 재건축에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과도한 규제로 도심 내 소형 주택이 재건축이 줄어들었고 최근 건설 경기가 부진하면서 공급 여력도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참고로 재건축 규제를 보면 과거 재건축 3대 규제 대못이라고 불렀던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재건축 부담금 등이 정비사업을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특히 위험도를 충족해야만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어서 주민들이 그 생활의 불편을 빠르게 계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 서울 등에서 3층 이상 노후주택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세제 중과로 인해서 주택 보유 부담이 증가하였고 전세 사기 등으로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도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형주택 공급은 아파트에 비해서 크게 감소한 반면 주택 수요는 아파트 위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 정부는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를 하고 공급 확대와 수요 정상화를 통해서 주택 수급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 안전 실현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부는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은 속도는 높이고 문턱은 대폭 낮추겠습니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생활 불편이 있다면 걸림돌 없이 재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추진위와 조합설립 조기화를 통해서 사업기간도 3년 이상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 노후도도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또 소규모 정비 가능 지역도 확대해서 정비 사업의 문턱을 크게 낮추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성은 높이고 중단하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재건축 부담금도 추가로 낮춰서 사업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중단 없는 사업 지원을 위해서 정비사업 맞춤형 표준 계약서를 배포를 하고 지자체 도시분쟁위원회 기능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관심이 많은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 등 1기 신도시, 노후도시 정비는 27년에 첫 착공을 하고 30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속도를 대폭 높이겠습니다. 연내 신도시별로 1개소 이상의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도시별 청사진과 정비 모범사들을 지획토록 하겠습니다. 특별 정비구역 등 필요한 경우는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하며 공공에서 조기에 기반시설과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등 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이 되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혁파를 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심 내 주택이 보다 쉽게 건설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300세대 제한이 있는데요. 이를 폐지를 하고 또 그동안에 금지되어 있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제한도 허용을 해서 건축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사업자금을 또 지원을 하고 또 신형 신축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세를 감면해서 사업자의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수요청도 크게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신축주택 구입 공급 효과가 있도록 소형 신축주택은 세자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단기 등록임대 유형을 새로이 도입을 해서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한 등록임대주택 공급도 촉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등록임대주택이 개인이 아닌 기업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업형 임대주택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융자 등 인센티브를 확대를 하고 리츠가 중심이 되어서 규제가 최소화된 자율용 장기임대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미분양 부담이 없는 공공 신축 매입 약정도 물량을 대폭 늘리고 매입 단가도 현실화해서 차질 없이 신축 매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주택 확대입니다. 최근에 민간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 부분이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더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을 첫째, 원래 공공주택은 10만 호 이상, 14만 호 이상 공급을 하고 또 신규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2만 호 이상을 발굴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도 여러 가지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라든지 등을 통해서 당초 계획보다 3만 호 이상을 늘리고 연내 남양주 왕속이나 고양 창릉이라든지 인천 계양 등 5개의 3기 신도시도 모두 주택에 착공해서 26년 하반기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3기 신도시에 5곳이 모두 입주하게 되면 약 17만 5천 호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정책 방향입니다.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 건설 업계가 마주한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서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또 민생 경제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공사 단가를 여러 가지 현실화하고 물가 상승을 감안한 공사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 보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을 하고 토목 구조물까지 공사비 분석을 확대를 해서 적정 공사비 책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민간 참여 공공주택 공사의 경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사비 상량을 통해서 사업성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민간공사는 신탁 방식 활용 시 의사결정 요건을 간소화하고 표준계약서 활용을 높여서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신속하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형공사의 지연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공공공사 기술령 입찰 시에는 낮은 보상 설계 보상비를 현실화하고 광급자재 변경을 허용하는 등 입찰 제도를 합리화 유연하는 한편에 또 민간합동 PF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5월부터 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을 하고 해서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를 빠르게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부동산 PF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PF가 약 136조 정도 되는데요. 먼저 PF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LH공사가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을 통해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재구조화를 돕고 또 지방 미분양 리스크로 인한 신규 착공 지연 해소를 위해서 취득세 중과배제 등 적극적인 세제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월 PF 대출 대안보증 신설 등 기조치 중인 유동성 확대 방안에 더해서 준공전 미분양 PF 보증 요건도 분양가 5% 할인 폐지 등을 완화하고 또 비주택에 대한 PF에 대한 보증 신설 등을 통해서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의 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현재는 표준건축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기본형 건축비 상당으로 올리는 등 현실화를 하고 또 다양한 주택 토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국토부 내에서 TF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건설 자재의 수급 관리를 위해서 민간 협의체 구축 등 업계의 부담을 낮춰주고 또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많은 주택이 밀집해 있는 도시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도시들은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에 비해서 새로운 주택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주거비 부담은 계속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 일상생활에서 즐길 만한 여러 가지 생활, 예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에 정부는 노후 도시 공간을 개선을 하고 또 주거 부담은 대폭 줄이고 도시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3대 도시 혁신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후 공간 개선을 위해서 개선해서 민생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도시 재생 사업의 패러다임을 좀 대폭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마을 꾸미기 사업 위주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를 지역 주민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주택 건설이라든지 또 계부도 지원을 확대를 하고 실생활과 필요한 주민 공동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뉴빌리지 사업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먼저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면 재건축, 재개발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노후 저층, 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 밀집 지역도 아파트 단지 수준의 주거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노후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 청수 제한을 대폭 완화를 하고 또 저리의 기업용자를 지원하고 또 주차장, CCTV 등 실생활에 필요로 하는 주민 편의 공동시설을 패키지로 국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을 활용해서 올 하반기부터 9월부터 대상사업 공문을 착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지원이 소요가 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도심에 또 굉장히 상당히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그 북부리 상권에 대해서도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가장 만성적인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부터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고성능, 안정도가 높은 오토발렛 기능을 갖춘 최첨단 또 기계식 주차장을 늘리고 재래시장 등에 대한 주차장 조성 자금과 또 노후주택 리모델링 자금도 저리로 융자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 거주 비용의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유세 부담을 높여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잘못된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되어 온 급격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코자 합니다. 공시가격이 합리적으로 되면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각종 보유세라든지 건강보험료 또 각종 부담금이 줄게 돼서 국민 부담은 줄어들고 기초생활 보장 대상 수급자가 늘고 또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 확대가 늘는 등 혜택은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산층, 서민층의 주거 안정 기반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2년간 LH 등 공공에서 그 소형주택 10만 원을 저렴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전세와 매입 임대주택 방식으로 도심 지역에 신속히 공급을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과 또 저소득층의 주거급여는 지원 대상, 금액, 기간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신생아 특례 특별 공급에 당첨된 분들이 필요한 시기에 초저리에 신생아 특례 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여기 참고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최근 2년 내에 아이를 출산한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출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목돈이 필요하고 또 전세 사기 위험성이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전세 제도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리고 민간에서 또 전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리츠를 활용하는 기업형 장기 임대들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규제가 없는 자율형 임대주택이고요. 여러 가지 또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여러 가지 또 임대 수입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20년짜리 장기 임대를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또 3억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해 소유자에는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청약이 가능하도록 해서 실질적 국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즉 수도권에서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경우에도 주택 청약 경우 때는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도시 품격 제고를 위해서 서울의 권역별 문화예술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월 19일 날 대통령이 모시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도시 3대 혁신 방안 일환으로 문화체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 구성의 관점을 단순 거주 공간에서 한 차원 높인 것으로도 이 자리에서는 큰 정책 방향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영등포 문화도시 등 서울 도심에 문화예술 대표 공간을 만들고 전국 권역별 다양한 컨셉을 가진 문화예술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컨대 경기 강원권은 개방형 수장시설, 충청권은 문화기술 특화시설, 경상권은 장르 특화 공연시설, 전라권은 전통 문화시설을 각각 핵심 테마로 삼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국민경제 한 축인 또 건설경제 회복 그리고 나아가 도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주택 시장의 공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비 문제 또 여러 가지 공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저희가 아파트 일변도의 주택 정책에서 여러 가지 아파트가 아닌 여러 가지 다세대 다가구 연립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택이 필요한 주택 수요자에 맞게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부동산 PF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PF 시장의 현재의 약 140조가 되는 PF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옥석을 가려서 지원을 하고 재구조할 것이냐 이런 논의와 함께 또 한국의 부동산 PF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들이 같이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수한 우리의 건설 인프라라든지 건설 기술 그래서 소위 말하는 K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 기관들 관련 기업들이 원팀으로 또 전 세계를 누비면서 여러 가지 수주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제가 최근에 미국과 파나마를 다녀왔는데도 상당히 한국의 건설과 여러 가지 부동산 기술 선진 이런 부분에서 공유를 하고 또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수주 활동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부는 국내 주택시장, 건설시장의 안정적인 지원 이를 통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주거 안정 또 여러 가지 건설 산업의 진흥과 함께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개척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인을 넓혀 나가는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간단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